끊임없이 주택값이 폭등하고 있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6조가 그렇게 비싸다는 얘기신지요. 제가 초선 때 약간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 해서 너무 그리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우쪽으로 돌아오셨네요. 네. 불신과 대결, 증오를 부추기는 정치는 국민에 대한 역사에 대한 범죄입니다. 조사한 결과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주의 극복을 꼽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거를 이용하는 것, 지역 감정을. 예를 들어서 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에 탕평 인사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지역의 화합을 저해하는 것을 이 통치자나 또는 집권당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저는 국회의원 선거 6번, 각종 선거 6번 해가지고 4번 떨어졌습니다. 4번 떨어진 사유가 다 이 지역주의에 저항하다가 떨어졌습니다. 이해창 후보께서는 지역주의를 많이 부추겼고 지난번 총선에서도 재미를 참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영남 가면 노무현이 아버지가 호남 사람이다. 노무현이는 DJ 양자다.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선전하는데 이렇게 하면 지역주의 영원히 해소 안 되는 거죠. 적어도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해서 불신과 대결, 증오를 부추기는 정치는 이게 말아야 됩니다. 이건 국민에 대한 역사에 대한 범죄입니다. 검찰이 늘 편파성 시비와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 왔습니다. 검찰의 정권 눈치 보기가 심할수록 특별검사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검찰총장도 제청을 하고 또 검사에 대한 보직권까지도 검찰총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검찰이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검찰이 권위를 스스로 수호해 나가야 됩니다. 그동안에 검찰이 그야말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해왔다면 왜 누가 특검제 얘기를 하겠습니까? 검찰이 지금부터 잘한다고 바로 이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의 신뢰가 축적될 때까지 이 특검제를 해야 된다.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씨 간에 전혀 통일성이 없지 않냐. 저희 그 후보 단일화는 후보를 한 사람으로 결정하는 것이었지 정당을 하나로 하자라는 약속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해창 후보의 한나라당에는 정책이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지금 동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문제부터 먼저 좀 시정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대통령의 아들까지 관련된 부패 이런 때 과연 노무현 후보는 무슨 말을 하시고 뭘 하셨는가? 김대중 대통령의 그 아들들이 이 부정을 저지를 때 노무현 너 뭐 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회창 후보께서는 97년 이 국회의원 선거 때 또 그 이후 선거 전후에서 안기부 예산을 1,200억 원 들어다가 한나라 그 신한국당의 선거 자금으로 써버렸을 때 그때 선거대책위원장이셨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 비리가 있을 때 그때 이해창 후보는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남을 나무랄 형편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노무현 후보께서 주한미군 철수를 과거에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요즘은 주한미군은 통일 후에라도 있을 수 있다. 주한미군에 관해서는 제가 제야 시민단체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또는 초선 의원 때 서명 하나 해준 것인데 그때의 판단은 옳지 않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고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점차 더 배우게 되고 또 많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면서 이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하게 됐으니까요. 제가 초선 때 약간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 해서 너무 그리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우쪽으로 돌아오셨네요. 네. 자, 우리가 자주 독립 못한 것은 공산당 국가를 세우려는 그러한 세력과 자본주의 국가를 세우려는 세력과 분열 세력과의 갈등으로 된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점에 대한민국이 합법 정부라는 점을 저는 한 번도 부정해 본 일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그 성격에 있어서 분열적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점을 지적해서 김구 선생께서 단정에 참여 안 하시기도 했는데 우리 이해창 후보께서도 김구 선생은 정말 존경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판단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에 대해서 모든 역사가 완벽한 역사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가 있고 오류가 있는 역사라 할지라도 정통성은 정통성이고 오류는 오류대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오류가 없도록 이렇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그 시대의 우리의 문제들을 짚어보는 것을 놓고 그걸 놓고 문제를 자꾸 삼으면 어떤 학문도 의견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그 독단적 견해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서울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많은 부동산, 토지, 주택 이 값이 아마 떨어질 것입니다. 서울이 공동화되면은 큰 경제적인 어떤 혼란이 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지. 행정수도가 만들어지면 서울이 다 옮겨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워싱턴이 있다고 뉴욕이 다 옮겨갑니까? 옮겨가지 않습니다. 행정 기능이 옮겨가는 것이죠. 경제 수도로서 그냥 남게 되는 것이고 행정수도는 행정수도대로 5, 60만 내지 100만 정도의 신도시가 건설될 것입니다. 이대로 서울을 그냥 두면 서울이 너무 과밀해가지고 서울은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환경 때문에, 교통 때문에, 집값 때문에 서울의 과밀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수도를 옮겨야 된다. 지금 수도 옮기는데 지금 6조 원을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그 6조 원을 지금 느닷없이 수도 옮긴다는 얘기로 그렇게 막 분란을 일으키고 그럴 게 아니라 수도권의 이 인구 증가, 이 과밀로 인해서 매년 10조가 넘는 교통 혼잡 부담금이 생기고 8조가 넘는 환경 공해 비용이 생기고 지금 분당에서 빠져나오는데 하루 30분 걸리고 국제공항에서 인터내셔널 호텔까지 가는데 3시간이 걸리는 이 가운데에서 서민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 그리고 끊임없이 주택값이 폭등하고 있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6조가 그렇게 비싸다는 얘기신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오히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특구법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실시될 때 비정규직이 그대로 판을 치는 그런 노동시장이 되고 여기에 외국인 학교에 들어서서 국내인이 다니면서 우리의 교육 체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방법에 2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보는 방법과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젊은 학생들과 저도 사회운동을 할 때 외채 때문에 한국이 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외자에 대해서 저도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의심의 눈치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국 자본의 국적이 없고 외국 자본도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선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특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의 문제와 언어의 장벽과 생활의 장벽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노동 문제는 적은 것입니다.